오장환. 이 사람도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복권이 된 이후에 알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또 백석에 대한 백석론으로, 백석에 대해서 남들이 아주 그냥 아주 백석의 시를 김기림은 사슴은 문단에 던진 폭탄이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 윤동주 같은 사람은 빌려다가 그냥 가슴에 껴안고 다니고, 장안에 사슴 100건이 그냥 후다닥 없어져가지고 다 팔리고, 그래서 인기를 얻었는데, 거기에 냉정한 필치의 백석론을 쓴 용감한 오장환. 뒤에 가보면은 백석의 글이 나쁘지 않다고 말한 것 같은데, 백석을 모르는 사람이 백석론을 쓰는 것도 일종 흥미있는 일일 것이다. 하나, 시집 사슴 이외에는 글을 알지도 못하는 나로서는 글을 논한다는 것은, 더욱이 제한된 매수로서 글을 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없다. 남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결국 자기 견해에 비추어 가지고 남을 이해하는 것인 만큼 불완전한 것인데, 더욱이 그의 시만을 가지고 그의 전 인간을 논하는 것은 대단히 불가한 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백석론은 시의 작품을 통하여서 본 시 자신의 인간성과 생활을 논의함이라고 변명하면서 해설해야만 한다. 백석 씨의 사슴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시단의 경종이었다. 그는 민족성을 잃은, 지방색을 잃은 제 주위의 습관과 분위기를 알지 못하고 그저 모방과 유행에서 허덕거리는 이곳의 뼈없는 문학 청년들에게 참으로 좋은 침을 도와준 사람의 가장 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은 백석의 자랑이 아니라 한편 조선 청년들의 미제러블한 정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나보기에 백석은 시인이 아니라 시를 장난하는 한 모던 청년에 그쳐버린다. 그는 그의 시집 속에 얼룩소 새끼의 영각 안에서 가지랑집, 여운한 골쪽, 고방, 모닥불, 고야 같은 소년기의 추억과 회상을, 돌절구의 물 안에 초동일, 하답, 적경, 미명계, 성회, 추일산조, 광원, 한밤과 같은 풍경의 묘사와 쬐끄만 환상을 코다크에 올려놓았고, 노루와 국수당 너머에도 역시 추억과 회상과 얕은 감각과 환상을 노래했다. 그는 조금도 잡티가 없는 듯이 단순한 소년의 마음을 하여가지고, 승냥이가 새끼를 치는 전에는 쇠매든 도적이 났다는 가지랑 고개와 돌나물 김치에 백설기 먹는 이야기며, 쇠똥도 가신창도 개니빠니도 타는 모닥불, 산골짜기에서 소를 잡아먹는 노나리꾼, 날기멍석을 져간다는 닭 보는 할미를 착 굴린다는 땅 안에 고래등 같은 집안에 조마고 나라 새까만 조마고 군병, 이러한 우리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와 그 시절의 생각을 그리고 그 시절의 생활을 그리고 그 시절의 생활을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여행지를, 계절의 바뀜과 풍물에 변천되는 부분을 날치 있게 붙잡아다 자기의 시에 붙여놓는다. 그는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려고 해도
앞에 지은 그의 작품만으로는 스타일만을 찾는 모더니스트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잘 쓴다. 그는 시에서 소년기를 회상한다. 아무런 센치는 나타나지 않고 동화의 세계를 배회한다. 그러면 그는 만족이다. 그의 작품은 그 이상의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그는 앞날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자기 감정이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실인즉슨 그는 이럴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근심을 모르는 유복한 집에 태어나 단순한 두뇌를 가지고 자라났고 단순히 소년기를 회상하며 그곳에 쾌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자기 하나만을 위하여서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니까. 다만 우리는 그의 향락 속에서 우리가 섭취할 역량을 몇 군데 발견함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다. 하나, 우리는 이것을 곧 시라고 인정할 몇 사람의 시인과 시인이라고 믿는 청년들과 칭찬한 몇 사람의 시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을 그냥 변화시키지 않고 흡수하기 위한 자연계의 단편이 있다. 가령 제주도에는 탱자나무에도 귤이 열린다 하고 평안도에는 귤나무에서 탱자가 열린다 한다. 물론 이것을 아름답게 수사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냥 기술한다고 하여도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평안도의 탱자나무가 시가 될 수 있고 평안도 사람에게는 큰 귤이 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백석의 추억과 감각에 황홀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의 어린 시절을 그리고 자기네들의 생활과 습관을 잊어버린 또는 알지 못하는 말하자면 너무나 자기가 자기 자신과 자기주의에 등한한 소치임을 여실히 공중 앞에 표백하는 것이다. 만일에 이상의 내 말을 독자가 믿는다면 백석 씨는 얼마나 불명예한 명예의 시인 칭호를 얻은 것인가. 불명예한 명예의 시인 칭호를 얻은 것인가. 다시 그를 시인으로 추대하고 존숭한 독자나 평가들은 얼마나 자기네들의 무지함을 여지없이 폭로시킨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백석 씨에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그 문물에 대한 백석의 기술을 반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내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은 신문학이니 새로운 유파니 하며 그의 작품을 신지방주의나 향토색을 강조한 문학이라고 명칭하여 옹호할 게다. 하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무지를 폭로하는 것이라고밖에 나는 볼 수가 없다. 지방색이니 무언이 라는 미명하에 현대의 난삽한 기계 문명에 마비된 청년들은 그 변태적인 성격으로 이상한 사투리와 뻣뻣한 어휘에도 쾌감과 흥미를 느끼게 된다. 허나 이것은 결국 그들의 지성의 결함을 증명합니다. 크게 주의가 될 수 없는 것을 주의라는 보호색에 붙여가지고 일부러 그것을 무리하게 강조하려고 하는데 더욱 모순이 있다. 그리하여 외면적으로는 형식의 난삽으로 나타나고 내면적으로는 인식의 천박의 표시가 된다. 모씨와 모씨 등은 이 시집 속에 글귀가 얼마나 아담하게 실려져 있으며 신기하다는데 극력 칭찬을 한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나열에 그치는 때가 많고 단조의 실증을 면키 어렵다. 미숙한 나의 형용으로 말한다면 백석 씨의 회상시는
갖은 사투리와 옛 이야기와 연중 행사의 묵은 기억 등을 그것도 질서도 없이 그저 곳간에 벼썸 짰듯이 그저 구겨 넣은 데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백석 시인은 시인도 아니지만 지금은 또 시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또 백시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위의 말은 많은 착오도 있을 줄 안다. 허나 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는 백석시만은 가급적으로 의미를 하여 보았다. 작품으로 볼 수 있는 백석시만을 음미해 보았다. 백시와 나는 근본적으로 상통되지 않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백시에게서 많은 점의 장점과 단점을 익히 배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백시에게 감사하여 마지 않는다. 시인이란 칭호가 백석에게는 벌써 흥미를 잃었는지도 모르겠으나 나는 참으로 백석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시에게 많은 지시를 받은 감사로서도 앞으로 좋은 작품을 써주지 않는 이상 나는 끝까지 그를 시인이라고 불러주고 싶지 않다. 그것은 다른 병용한 독자와 같이 무지와 무분별로서 시를 사주고 싶지는 않은 참으로 백석 씨를 아끼는 까닭이다. 블로그, 농부라는 블로그에서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풍림의 1937년 4월호에 나와 있습니다. 야, 앞에 있는 많은 글들이 있지만 맨 마지막에서 이 사람은 백석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네요. 앞으로 좋은 작품을 써주지 않으면 나는 너를 신이라고 불러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는 꼭 좋은 작품을 써주기 바란다. 참으로 아끼는 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낀 적이 고은 씨가 서정주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서정주가 친일 문학인이다 하고 크다랗게 이제 말을 했을 때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내 생각이 서정주를 통해서 등단했고 서정주 문단의 아주 제일 큰 거목인 서정주의 그 지지 속에서 고은은 날갯짓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도 사모한다던 서정주가 눈을 감자마자 거기에 친일이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탕 붙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느꼈던 생각이 이제 미당이 세상을 뜨고 나면 얼마나 많은 그 포화 속에 친일이라는 포화 속에 이 사람이 갇히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걸 미리 자기가 제일 큰 목소리로 다 말해버린 것 같이 나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은 씨를 그렇게 탓하고 싶지는 않았다. 설마 그 여태까지 최고의 그 스승이라고 모시던 그분을 앞장서서 돌을 던지고 싶었겠나. 이것은 남의 돌을 맞겠다는 뜻일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이 오장한님이 쓴 백석론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 나중에라도 있을 수 있는 그 시에 대한 폄하 같은 거에 대해서 딱 막아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오장환. 휘문 고등학교를 나오고 일본 메이지 대학의 전문부를 수학했으며 1931년에 조선문학의 목욕관이라는 시를 발표해서 등단했고, 초기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문명 비판적이고 보들레르적 분위기의 작품을 썼다. 보들레르적 분위기는 뭐지?
문명 비판적이니까는 백석 씨도 무조건 비판. 1940년 전후 시 서정성을 기반으로 건강한 생명력을 추구하는 시를 썼다. 해방 이후에는 현실 참여적인 시를 활발히 발표했고 그런데 월북을 했습니다. 시집인 성벽이 1937년, 헌시가 1939년, 병든 서울이 1946년, 나 사는 곳이 1947년에 나왔습니다. 번역 시집으로 에세이인 시집이 있는데 1946년에 나왔습니다. 이분의 성탄제, 산 밑까지 나려온 어두운 숲에 몰입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빗방울, 골짜기의 비탈을 따라 나리며 넓은 언덕에 하미스키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무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나 어린 사슴은 보았다. 나 어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몰입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이거 듣자 어디로 갔나? 여기까지만 어디 있을 텐데 샘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 울린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나리고 눈 위에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조선일보 1939년 10월 24일에 실린 시 성탄제 성탄제. 사슴이 이 당시에 시에 많이 사람들이 사슴이라는,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슴을 막 쉽게 볼 때 아니었을 텐데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많이 봤나? 어떻게 됐나? 사슴이 왜 많이 나오지? 이 어린 사슴. 왜 많이 나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적었는데 쉬울게. 첫 겨울 감나무 상가지 하나 남은 연시를 까마귀가 찍어가더니 오늘은 된소리가 내렸네. 풀이 딱딱 허이 무서리가 내렸네. 요거 이쁘고 귀여운 시입니다. 백석의 시를 읽고서 나도 많이 배웠다 했는데 혹시 영향이 갔나요? 오장환입니다. 오장환. 훌륭하신 분입니다.